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 총리 역시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나가서도 국민들이 죽어나간다는 야당의 지적에 어디 죽어나가냐며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추석 직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협조 덕에 비상진료 체계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며 연휴에도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 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 곳곳에서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가 53개 수련병원 응급실 상황을 조사했더니 전체 의사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40%, 진료 능력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진료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의사 2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곳은 30%에 불과했고 전체 의사 수가 5명 이하라 아예 부분 폐쇄를 고려하는 곳은 7곳이나 됐습니다. 지금 한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붕괴 아닙니까? 한두 명만 이제 그만두면 이제 응급실이 폐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 뒤 참석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이어 죽어나간다는 표현은 최선을 다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지금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에게 새로 적용된 방조죄가 인정될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입니다. 오늘 2심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선고 직후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방조 혐의 인정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참고하실 건가요? 법원은 손 씨가 자신이나 부인, 회사 법인 계좌로 75억 원대 자금을 운용하며 주가 조작 일당의 시세 조종을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가 조작 일당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며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자금도 마련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역할 분담이나 지시를 받고 시세 조종을 한 건 아니라며 공모 혐의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 판단 직후 검찰은 2심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 주범들에게도 1심처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주포 김모 씨와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 2010년 10월 이전까지의 범행은 1심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배드민턴 협회의 각종 비리가 사실로 밝혀진 데 이어서 이번에 배드민턴 협회장의 폭행과 폭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김택규 협회장이 직원들을 폭행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협회 간부 A씨가 돌연 사직을 한 건 22년 12월. 협회장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갑자기 사직한 건데 김 회장의 폭행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체부도 관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협회 모든 직원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보를 확보한 겁니다. 문체부는 현재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해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체부는 올해 4월 협회 워크숍에서 김 회장이 또 다른 간부에게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협회 직원인 B씨는 JTBC 취재진에게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의 폭언이라고 당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B 씨는 사무처 전 직원이 전라남도 소환도로 워크숍을 갔는데 지역 주민 등 약 50명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김택규 회장이 협회 간부에게 갑자기 욕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육두문자가 섞인 너무 심한 욕이었다며 다른 사람이 회장을 말리며 데리고 나가면서 겨우 욕설은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이 욕설을 한 이유는 마이크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B 씨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두서없이 욕을 해대니 황당했다며 특히 소환도 주민도 있는 자리라 너무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문체부는 워크숍 폭언 등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전방위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면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 등은 확인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 비위로 국고 16억 원이 손실됐고 정부의 실수로 3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했는데 먼저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대통령 관저 자체가 각급 국가 중요 시설이자 대통령 경호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급하게 이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여러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무실 공사에선 시공 물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공사비 3억 2천여만 원이 과다 지급됐고 관저를 보수하는 과정에선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 도면이나 업체와의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무자격 하도급 업체 15곳 이상이 관저 공사에 참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사업의 속도감을 고려해 협력업체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 간 유착도 적발됐습니다. 집무실과 관저에 방탄 창틀을 설치하는 업체가 당초 1억여 원에 불과한 제작 비용을 17억 원으로 부풀렸음에도 전 경호처 부장 A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가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를 통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